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똘똘이 한 채 열풍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똘똘한 주식 찾기 열풍이 이제 시작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첫 136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1362.6원으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환율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 강달러라는 이런 추세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 나빠도 좋아도 악재가 된다. 이 긴축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긴축이 되거나 특히 뭐 전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쟁과 긴축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불확실성들이 가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불안 요인들이 가중될 때는 돈이 어디 쪽으로 모입니까? 네, 달러 쪽으로 모이게 되죠. 달러.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달러. 그리고 일부는 또 금으로도 몰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왜 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승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이 나와요. 불확실성들이 없죠. 거의 많이 없죠. 네, 사람들이 확신을 나가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작아요. 봉들이 작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 장이 시작되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네, 일봉의 캔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불안할수록 변동성이 확대되고 네, 그리고 오름과 내림의 진폭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 네, 그래서 이러한 금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긴축이라는 요인들, 결국에는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겠죠. 이러한 요인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가 바닥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은 또다시 무엇으로 작용됩니까? 이것이 네, 경기 침체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국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락 요인은 금리로 촉발된 하락 요인. 두 번째 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이기는 경기 침체에 따른 네, 하락이다. 주가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기와 2기에 있어서의 한 중첩 정도. 네, 그래서 겹쳐 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볼 때는 이거죠. 네, 일봉 차트 잠깐 볼게요. 지금 나타나는 요인들이 지금의 이 하락 국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금리라는 부분이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가 계속 오를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 요인들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느 정도의 국면을 지나게 되면은 무슨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경기 침체라는 요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침체가 나타난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경기 침체도 사실은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고 그다음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 요인들이 하락이 빠진다고 했을 때 두 부분으로 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들은 금리라는 요인들이 촉발된 하락. 두 번째 요인들은 무엇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똘똘한 부동산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똘똘한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똘똘한 부동산 이제 열풍이 있었죠. 외곽 쪽에 10채를 갖고 있던 20채를 갖고 있던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우리가 아파트 한 채, 그게 중요하죠. 제대로 된 아파트, 제대로 된 부동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똘똘이 주식 이제 이 열풍이 앞으로는 시작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월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변동이 어떻게 됐는가? 네, 우리가 며칠 전에 아마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한국의 주식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2배 오르고 2배가 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최소 기본적으로 40% 반토막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2배 또 올라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저점 대비 2배가 올라갔다. 지수가 2배 이상, 코스피 지수가 2배 올랐다 그러면은 모든 주식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주식을 담아야 되겠죠. 왜? 계속 이래 왔으니까. 그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확인. 네, 여기서 1000포인트 갔죠. 반토막 나죠. 여기서 또 12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또 반토막 납니다. 또 여기서 올라갔다가 2배 올랐습니다. 또 반토막 납니다. 또 여기서 또 이거 한 3배 정도, 2배 올랐나요? 한 2.5배 올랐나요? 네, 500에서, 네, 여기서부터는 500에서, 네, 크게 올랐습니다. 한 4배 올랐네요. 지수가. 4배 올랐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반토막 나는 거예요. 1000포인트까지. 살짝 깨고. 1000에서 다시 2000 올라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전저점은 안 깼으니까. 또 여기 올라갔습니다. 또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3,300포인트 40% 정도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하락률이 3,300포인트에서 네, 40% 하락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봤을 때는 40% 네, 하락이 되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2,000포인트를 깬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역사적 변동성입니다. 역사적 변동성.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주가에서 반토막이 났죠.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반토막이 났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이 납니다.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요. 계속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고 여기서 고점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 납니다. 그럼 반토막이 나는 시점 40% 이상의 하락률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지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2배가 올라갑니다. 2배가. 이 짓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 4,000포인트 노래 부르다가 무슨 뭐 연불리 무슨 3% 방송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 카페 보시면은 4,000포인트 간대.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간으로 삼냐? 역사적 변동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주가가 이제 또 반토막이 돼. 40% 이상 하려면은 2,000포인트는 어쨌든 깨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항상 투매가 나와요. 투매가. 지금은 투매 국면이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바닥을 잡을 때. 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 국면이 왔어요. 이 국면이 왔어요. 자, 이 국면이 왔습니다. 이 국면이 왔어요. 이 국면이 왔습니다. 40% 이상 전부 다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국면들. 네, 80년이니까 40년 동안 이지됐네요. 40년 동안. 그럼 뭐, 무엇을 사야 됩니까? 무엇을 사야 되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죠? 자, 여기서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이 무엇입니까? 네, 경기순환이죠. 경기순환 대형주입니다. 항상 대형주를 사야 됩니다. 대형주. 이게 가장 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소형주를 사면요, 끝까지 시세를 못 발라먹습니다. 불안해서. 자, 두 번째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성장주를 사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도 경기순환에 잘 맞는 주식. 어떤 주식입니까? 네, 덜 빠진 주식을 사면 된다. 덜 빠진 주식. 덜 하락한 주식. 네, 덜 하락한 주식을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덜 하락한 주식.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네.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은 과거 40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배 올랐다가 40% 반토막, 거의 반토막, 또 2배 올라, 반토막, 2배 올랐다가 또 반토막, 또 2배 올랐다가 반토막, 이 짓을 계속했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아, 이거 까졌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였냐? 40% 마이너스 이상 조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 주식이 계속 올랐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덜 하락. 이것이 제가 강자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플랫의 논리예요. 플랫. 그래서 항상 주식을 무엇을 잡으라고 했습니까? 플랫을 잡으라는 겁니다. 플랫. 남들보다 하락했을 때 덜 빠진 주식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승기를 만나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 3월 달에 그랬죠. 거기서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10배 이상 올랐던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습니까? 덜 하락하는 주식이었어요. 제약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논리가 됐습니까? 더 빠집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는 최고점 대비, 최고점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최고점 대비 다른 주식보다 더 빠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도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환상을 좀 접으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봉 차트는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날 계좌 없애라고 했죠. 주식 계좌 없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반토막이 안 왔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내린 폭에 벌써 반토막이 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위험한 신호. 네, 이런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그럼 더 안 좋은 주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카카오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 어딨냐? 네, 카카오 주식 한번 볼게요. 네, 카카오 주식 보세요. 오름폭이 저점을 찍고 3월달 기준입니다. 2020년 3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까지 올랐습니다. 벌써 반토막을, 오름폭의 절반을 벌써 다 내려갔어요. 자, 이런 주식은 향후 앞으로 조금 다른 주식보다 더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하락폭이 있습니다. 초스피 주가가 100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200까지 올랐어요. 200. 그럼 여기서 200이 딱 멈추냐? 아니죠.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한 220까지 가요. 보통 210이나 1000에서 1100이나 1200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털어야 됩니다. 욕심 안 버리고. 그래서 코스피란 것은 지수죠. 인덱스가 2배가 오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은 반토막이 납니다. 40% 이상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립니다. 또 사람들이 물립니다. 이 물리게 되면은 다음에 상승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죠? 주식에서 부동산은 또 똑같이 갑니다. 남들도 올라갔어. 상승장 만나니까 남들 다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하락장이 펼쳐집니다. 하락장에서 급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급락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거 회복하기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하락장을 만났는데 하락장이 덜 빠지는 부동산이거나 아파트거나 아예 하락을 안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급등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 패턴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주식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주식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주식입니까? 저성장 주식이에요. 저성장. 라면 주식 이런 거. 혹은 배당 주식은 이렇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 성장주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폭이 작고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갑니다. 이 주식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주식, 2번 주식을 항상 골라라 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다. 그러면 대형주 중에는 지금 이 패턴들이 나타난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네, 그러니까 얘입니다. 얘.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대형주 보니까 현대차 한번 보세요. 이쪽 패턴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주식은 삼성전자라든가, 카카오, 아니면 LG전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습니다. 쭈르륵 나열되겠죠? 대형주들. 그 주식보다 하락률이 어떻습니까? 네. 하락률이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작게 나와. 이 반토막이, 오른폭에 반토막이 안 갔어. 이런 주식은 앞으로, 이런 패턴에 보이는 주식은 사라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보이는 주식들은 앞으로 상승장이 만나면은 다른 주식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주식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분입니다. 구분. 절대 주식은요, 물리면 안 돼요. 다음에 상승장을 만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리면 안 된다는 논리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꼭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주. 여러분들 꼭 주식을 보시면은 중소형주만 거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중소형주 거래하신 분들은 하락장 잘못 만나면요,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 하락장을 만나면 이제 여기서는 물타기 많이 들어가죠. 중소형주. 그래서 버티질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반대 매매 당합니다.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 매매 당해서 돈을 다 날리고, 두 번째, 왜 대형주를 매매해야 되냐? 상승장을 만났을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어.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대형주보다 크기 때문에 버티지 못해요. 끝까지 발라먹지 못합니다. 지수가 2배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형주를 거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형주를 거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의 경기 침체, 금리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플러스 무엇입니까? 네,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회복기가 접어듭니다. 회복기. 자, 한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어. 그 수혜는 누가 받죠? 대형주들이 다 받습니다. 대형주들이.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단타 매매 쳐봐야 여러분들 돈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순환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된다. 경기순환.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쉬운 거 경기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코스피가, 제가 다시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됐죠. 40년 동안 2배 오르고 2배 내리고 2배 내리고 2배 오르고 반토막 나고 2배 오르고 반토막 나고 2배 오르고 반토막 나고 이거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주기가 확실하잖아.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다?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을 때는 경계를 해라. 반드시 경계를 해라. 욕심 더 버리지 마라.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한다를 기다려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주식은 무엇이죠? 네, 시장이 어떻습니까? 소국입니다. 소국. 미국과 같은 대국이 아니에요. 외부 변수,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주식입니다. 미국과 같이 장기 상승 파동이 탈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소국이기 때문에. 마켓 사이즈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켓 타이밍, 시기만 잘 잡으면요, 이 한국 주식은 돈을 벌기가 의외로 또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우리 냄비 근성이 가장 강하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종특이라고 하죠. 냄비 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타오르면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그냥 이거 냉정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계좌들 그냥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하나의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교훈, 부동산에 대한 교훈, 주식에 대한 교훈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